국제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가 2020년에도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AA2로 유지하였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대한민국은 AA3 단계에서 AA2 단계로 한 단계 올라섰었는데요. 이것은 무디스에서 평가하는 신용 등급 중 최고 등급인 AAA, AA1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은 신용 등급입니다. 옆나라 일본이 한국보다 2단계 낮은 A2라는 것을 감안하면 현 시점의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경제가 얼마나 큰 신용을 받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죠. 또한 국가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데이터인 신용부도 스와프 CDS 프리미엄은 이번 중국발 위기가 전 세계에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수많은 국가들이 급격히 상승하는 양상을 띄었었는데요. 이후 한국은 그 대응 능력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됨에 따라 3월 말부터 급속도로 안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36, 프랑스의 38보다 낮은 수치인 30이라는 점수를 기록하여 현 위기를 맞닥뜨린 상태에서 한국은 일본, 프랑스보다 국가 부도를 맞이할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을 받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얼마 전 일부 언론에서 한국에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억지 주장을 했었고, 일본에서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대규모 진단검사는 의료 붕괴를 일으킬 거라 했던 것을 생각하면 두 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배아픈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심지어 일본에서는 최근 한국의 판정자 추이가 안정세 국면에 접어들자 총선이 다가오자 검사를 축소하는 한국이라며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견제에도 큰 요동을 보이지 않으며 그저 묵묵히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에만 열중하였는데요. 40명 이상의 신규 판정자가 나오던 한국의 그래프는 이제 30명 밑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절반 이상은 해외 유입일 정도로 놀라운 통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총선이 점점 다가오자 일본의 언론 플레이는 더욱 거세졌고, 심지어 한국 내부에서도 정말로 검사 수를 줄이고 있다 라는 허위 주장이 나오자 보건당국에서는 대대적인 해명을 내놓았는데요. 이 때문에 감추어져 있던 진실이 드러나 세간에 충격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보건복지부에서는 방역당국이 일선 의료 현장에서 진단검사를 못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선 전까지 검사와 확진 수가 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는 진단검사에 대한 의사의 개인적인 판단을 존중하여 지금까지 모든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 검사 요청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인정, 실시하고 있다는데요. 이는 곧 일본처럼 방역당국에서 고의로 의사의 검사 요청도 거부하지 않는 이상 민간 의사는 조금의 의심 증상만 있어도 진단검사를 요청하기 때문에 정부가 의사의 판단에 임의로 개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죠. 게다가 일각에서는 한 명이 확진을 받기까지 수차례 검사받기 때문에 방역당국에서 발표하는 자료는 사실상 부풀려진 것이다 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이것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매일 검사 통계는 의심자 신고만 취합한 것이다. 접촉자, 고위험 시설에 대한 일제검사, 그리고 격리 해제 전 재검사는 모두 통계에서 배제했다. 그리고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전수검사 역시 제외했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일평균 검사량이 4월 첫째 주 9,584건에서 지난주에는 7,627건, 13일에는 4,122건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이것은 당국에서 검사를 적게 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국에서 직접 신고받는 의심 사례가 줄어들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 하지만 의심 사례로 신고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루에 최소 15,000건의 검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라고 말했죠. 즉,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는 의심 사례 신고에 따른 검사 시행 횟수이기 때문에 현재 그 수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방역당국은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 더욱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이전과 동등한 규모의 검사를 진행하고 있죠. 그 결과 4월 12일 발표 기준 대한민국은 51만 4,621명이 검사를 받았다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86만 1,216건의 검사가 진행되어 검사 횟수가 부풀려지기는커녕 축소됐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간에서 쏟아지는 의심의 눈초리를 단박에 떨쳐내고 오히려 보이는 것 이상으로 한국의 방역 능력은 더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미국의 메이저 방송사에서는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기에 이르는데요. 현재 전 세계는 중국발 위기로 인해 스포츠 산업에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프로스포츠는 올 스톱된 상태이며 5월에 재개하기 위해 연장됐던 일부 리그들은 확산세가 사그라들기는커녕 점점 두드러지자 5월 재개를 무기한 연장하기까지에 이르렀는데요.
벨기에 프로축구는 4월 3일 2019-2020 시즌이 조기 종료되었으며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EPL은 4월 3일까지 일정을 중단했다가 4월 30일까지 중단을 연장했으며 이후에는 경기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죠. 대부분 중계권만 해도 조 단위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스포츠 산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이를 중계하는 방송사들에게도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는데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MLB 또한 2014년 시즌부터 8시즌 동안 약 16조 원, 시즌 평균 2조 원에 육박하는 중계권이 잡혀 있었으나 현재 MLB의 개막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죠. 그런데 이러한 전 세계적인 상황과 다르게 한국은 안정적인 통제 상황을 보여주자 미국의 ESPN 방송사에서는 이러한 한국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요. 한국의 프로야구인 KBO를 미국에 중계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ESPN은 미국 내 유료 시청자 수만 1억 명에 달하기 때문에 이것이 성사될 경우 한국 프로야구에게는 신이 내린 기회가 되는 것이죠. 평소 한국의 프로야구는 미국에 중계되지 않았지만 미국에 비해 훨씬 돋보이는 촬영 기법과 팬들의 응원 문화가 부각되어 미국의 스포츠 팬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SNS 짤방으로 공유되기도 했었는데요. 전문가들은 만약 이 계약이 성사된다면 작은 시장의 규모에 의해 과소평가받던 한국 야구가 세계 무대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크게 뛰어오를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퍼블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은 23개의 성과 5개의 자치구, 4개의 직할시, 2개의 특별구로 행정구역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은 한국의 도와 개념이 비슷합니다. 자치구도 성과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다는 차이가 있죠. 중국의 5개 자치구는 티베트 자치구,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몽고 자치구, 영하회족 자치구, 광서장족 자치구입니다. 모두 특정한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치구 이름은 그대로 티베트족, 위구르족, 몽고족, 회족, 장족이 모여서 살고 있죠. 중국 정부가 자치구를 만든 명목상의 이유는 소수민족의 자치권과 문화, 전통을 보장해 주려는 것입니다. 대체로 인구가 많거나 거주 면적이 넓은 민족에게 자치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인구 기준은 아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주족의 경우 인구가 많은 소수민족이지만 자치구는 없습니다. 중국은 다민족 국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90%가 넘죠. 2000년 조사 결과에서 소수민족의 비율은 8.4% 정도였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중국의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는 물론이고 중국의 모든 성 중에서도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실크로드가 성립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으로 동아시아와 이슬람을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오래전부터 이슬람권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중국과는 민족적 특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은 수백 년에 걸쳐 신장 자치구를 침략해왔습니다. 결국 18세기 청나라 시절에 중국 영토로 합병했습니다. 하지만 신장 위구르는 중국 중심지와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독립을 준비했고 중국의 영향력도 서서히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던 1949년 중국 군대가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중국은 위구르를 완전히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었습니다. 이때 신장 위구르 자치구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하지만 위구르족은 독립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97년 대규모 폭동을 일으켰죠. 폭동은 중국의 군대에 의해서 잔인하게 진압당했지만 여전히 이슬람 세계로의 독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자치구 중에서 중국을 가장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다음은 티베트 자치구입니다. 티베트 자치구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달라이 라마를 지도자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달라이 라마는 현재 중국에 있지 않습니다. 중국의 압박을 피해서 인도의 독립정부를 세웠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중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여성들을 상대로 엄청난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신장 관련 연구로 유명한 아드리안 젠즈 공산주의 희생자 기념재단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여성들이 무척 위험한 상태라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 내 위구르족 인구를 제한하기 위해 자치구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자궁의 피임기구를 삽입하는
불임 시술을 단행한 것입니다. 자국 내 비임기구 시술의 건수는 2018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1000명 이상이었습니다. 이는 중국 전체 시술 건수의 80%에 해당되는 수치죠. 2016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50명 미만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20배 이상 늘어버린 것입니다. 충격적인 내용이 밝혀지면서 전 세계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제연합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대적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소수민족 위구르족에 대한 강제적인 불임 및 낙태와 관련된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중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근거가 없다면서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비임 시술에 따라서 지난 2018년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출산율이 2017년보다 약 30%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일 CNN 등 주요 외신들은 젠지 선임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해 이 같은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젠지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서 이런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중국이 위구르족 여성의 출산을 막기 위해 불임 시술을 강요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증명했다. 유엔은 강제적인 산하 제한 정책을 대량 학살로 규정하고 있다. 신장 정부 역시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2018년 신장 지역 신생아 수가 전년보다 약 12만 명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이 중 8만 명은 가족계획 정책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아기를 낳지 않은 것이고, 나머지 4만 명은 교육 및 경제 발전에 따라 자연적으로 아기 숫자가 줄어든 것이다. 객관적인 사실은 인정했지만 중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있네요. 신장 지역 인구가 급감한 것은 중국의 두 자녀 정책이 2017년부터 제대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정 소수민족을 겨냥해 산하 제한 정책을 수입하거나 시행한 적은 절대로 없다. 젠지 연구원은 중국 정부의 답변에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자연 출산율의 변화는 12개월에서 36개월이 아닌 최대 10년에 걸쳐 일어나야 한다. 예년보다 17배 많은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불임 시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중국은 왜 신장 위구르 여성들에게 이런 행위를 한 걸까요? 위구르를 중국에서 독립시키고자 하는 세력의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중국 당국은 일부 위구르 무슬림들이 무장단체인 이슬람 국가 IS에 가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행위는 분리주의 이슬람 단체들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라고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죠. 반면 인권단체들은 신장지군의 폭력 사태는 중국이 이들을 억압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 국제인권단체들과 국제연합은 중국 정부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소수민족에 대한 강제 수용소를 만들었다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사람들을 억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워낙 증거가 많아서 중국도 발뺌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수용소를 재교육 캠프라고 지칭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현재 위구르족 1100만여 명 중 최대 200만 명이 자치군의 강제 수용소에 감금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슬람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받고 사회주의 사상과 공산당에 대한 세뇌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 충격적이네요. 한편 미국은 무슬림 위구르족 탄압과 관련된 중국 정부 관계자들의 비자를 제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인권 탄압 연루 혐의를 받는 중국 단체 28곳은 블랙리스트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 정부가 위구르, 카자흐스탄 등 무슬림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의 책임이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탄압 내용으로는 수용소 대량 구금, 고성능 기술을 사용한 사생활 감시, 종교 및 문화 표현에 대한 엄격한 규제, 해외 송환 등을 언급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미국이 주장하는 이른바 인권 문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이 중국 내정 간섭을 위한 의도적인 변명에 불과하다. 미국은 성명서도 채택했습니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신장지구에서 벌어지는 탄압 캠페인을 즉시 중단하고 구금자들을 석방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중국 소수 무슬림 인구의 중국 송환 강요를 중단하길 바란다. 앞으로의 상황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